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3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달에 저희가 법인전환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좀 고민을 좀 제가 해봤어요.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중에 도서관에 갔더니 이 책이 있더라고요. 혹시 읽어보신 분들 있으시죠? 절세 고수의 세금 아껴 1억 만들기 이건데 저도 몰랐는데 이 뒤에 보니까 1인 대한민국 국민 1인이 한 명당 얼마의 세금을 내시는지 아세요? 평생 동안? 여기 보면 12억 7천만 원을 낸대요. 와,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는지 개인도 절세를 할 수 있지만 우리 개인 사업자 분들이 요즘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두 분의 이제 개인 사업자 사장님을 만났는데 너무너무 힘들다고 작년도 힘들었지만 올해는 매출이 급감해서 더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세금까지 또 내게 되면 더 힘들어지시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또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뭐가 있을지도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이 책 다 아시죠? 정책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정책자금 핵심 전략. 네, 이 책이 또 제가 공동 저자로 나오기 때문에 이 책도 많이들 읽어보고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많은 팁들이 있어요. 요거를 활용을 하면은 우리가 또 절세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전환하는 이유가 있죠. 저희가 처음에 강의했을 때 그 개인 사업자 법인 전환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를 비교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세율 비교도 해드렸는데요. 개인 사업자는 세율 구간이 어떻게 되죠? 종합소득세로 해서 누진세로 7단계에 걸친 그런 세율 구간이 되고 법인 사업자는 2억까지는 어떻게 됐어요? 어, 2억까지는 11% 구간, 2억이 초과하면 22%의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세금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요 세금 요거에도 보면 제가 이렇게도 표를 해놨습니다. 예. 연말정산 때 많이 세금을 좀 절세할 수 있는, 비과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많이 챙겨서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본론, 법인 전환의 대표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부분사업 양수도 방식, 그 다음에 포괄사업 양수도 방식, 세관면 포괄사업 양수도 방식, 세관면 현물출자 방식, 중소기업 통합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개인 사업자 하시는 분들 중에서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내년에는 꼭 법인으로 가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5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셔서 법인 전환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보면 제일 좀 보셔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이 성신신고를 하시잖아요. 성신신고를 하실 때 많은 분들이 대표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기장 세무사님이 알아서 우리 절세해 주신다 이렇게 믿고 계시고 있는데 그거는 좀 많이 아니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과세관청에서는 투명한 게 자꾸 하기 때문에 기장세무사님들께서 어떻게 해주실 수 있는 방법들이 그분들에게는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사장님들께서 직접 좀 알아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 성실신고 확인 제도가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통해 성실성을 검증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장세무사님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인 전환은 더욱 의미 있는 방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인 전환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또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심각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서 행동을 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업 양수도 방식이라고 여기 지금 1번, 2번, 3번에 똑같이 사업 양수도 방식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업 양수도에 의한 법인 전환의 세 가지 방법입니다. 일반 사업 양수도 방식은 일부 자산을 그대로 놓고 그러니까 법인 전환을 하시는 건데요. 부동산의 자산을 임대로 전환해서 전환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 첫 번째 부분 사업 양수도 방식 보시면 기존의 개인 사업을 유지하면서 설립된 신설 법인의 일부 자산, 부채를 양도하여 개인 사업과는 별도로 법인 사업을 설립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은 개인대로 있으시고 법인을 신설하시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포괄사업 양수도 방식이에요. 이거는 개인 사업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신설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주체를 법인으로 변경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세관면 포괄사업 양수도 방식도 들어보셨죠? 이거는 포괄사업 양수도 방식 중 조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면서 법인으로 변경하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대부분 보시면, 세액 감면을 승계하는 데 이 방법을 활용하는데요. 창업 중소기업에 의한 세액 감면이 있죠. 네. 그래서, 창업을 만약에 이제는 생애 처음으로 하셨을 때, 과밀 억제 권역에서는 하는 게 있고 또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 지방에서 하실 때는 이 100%의 그런 창업 중소기업에 의해서 또 세액 감면을 받게 되시는데요.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저희가 요걸 할 수가 있고 또 세액 감면 받으시는 것 중에서 지방 이전 세액 감면도 있어요. 그래서 2월된 또 세액 감면 등을 승계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이 세감면 포괄사업 양수도 방식을 하실 때에는 지금 현재 우리 개인 사업자로서 받고 계시는 조세 특례 요건이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세감면 받고 있는 세감면을 받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살펴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세감면 현물 출자 방식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조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서 개인 사업자의 자산, 부채를 신설법인의 현물로 출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의 주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의 현물 출자는 특히 부동산 등 자산의 규모가 커서 순자산 가액을 현금으로 출자하기 어려울 때 현물을 자본금으로 출자하는 경우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조세 감면이 목적인데요. 취득세 감면 및 양도세 2월 과세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통합이 있어요. 이건 둘 이상의 기업체를 하나의 기업체, 반드시 법인 기업으로 통합하는 방식이 이 중소기업 통합이에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 두 개가 있으신 거를 통합해서 법인으로 가시는 거죠. 이거를 중소기업 통합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개인의 기업과 법인의 기업을 통합하는 경우 이 통합 대상 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거를 꼭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방법 중에서 우리 개인 사업 이 대표님이나 사장님들이 해당하는 게 어떤 게 있는지 그거를 확인을 하셔서 이 5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전환 방법들의 이제 세금 문제인데요. 이 세금 문제에서 발생하는 그런 종류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서 오늘 참 마침 수능이죠. 예, 우리 또 수능이 끝났을 시간인가요? 예, 열심히 보고 또 이 수능에 같이 했던 모든 학생들한테 만족하는 그런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 법인 전환의 방법들의 세금 문제에 대해서 하는데요. 개인으로 이제 세금 종류가 발생하는 게 이제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그리고 양도소득세, 개인한테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부분양수도에 선택을 하시게 되면 부가가치세하고 양도소득세가 다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포괄양수도를 하시게 되면 부가세는 이제 면제가 되시는 거죠. 그렇지만 양도소득세는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세관면 포괄양수도를 하시게 되면 부가세는 역시 면제가 돼요.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당장은 내지 않지만 2월 해서 2월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세관면 현물출자가 있었죠. 네 번째. 여기도 부가세는 면제가 되고 양도소득세는 2월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통합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때는 부가세는 면제가 되고 양도소득세는 역시 2월 과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법인으로서 또 세금이 있어요. 발생하는 세금이. 그래서, 다, 100% 다 과세가 되는 거는 법인 설립하실 때 등록세를 내시게 되는데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서 이 등록세를 내시게 됩니다. 이거를 어떤 분들은 좀 많이 내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서울이나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는 세배수를 중과하기 때문에 좀 많게 되고요. 그렇지만 지방으로 가시게 되면 이 중과되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자본금에 따라서 좀 조금은 다르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이 100만 원 좀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법인 설립하시는데 필요한 등록세가 부담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취득세가 있는데요. 이거는 과세가 이제 부분양수도, 포괄양수도는 100% 과세고요. 세관면 포괄양수도 하고 세관면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하는 방식은 75%가 과세됩니다. 이것도 자꾸 세금이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75% 과세가 조금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차량 등 등록세가 여기 부분사업 양수도, 포괄사업 양수도 요거는 과세가 되고요. 나머지 3개는 면제가 됩니다. 세관면 되는 것이 이제는 되는 거죠. 그리고 취득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가 있는데요. 이 부분 양수도나 포괄 양수도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세관면 포괄 양수도하고 세관면 현물 출자, 중소기업 통합은 과세가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는 좀 알아두시면 요런 세금들이 있구나. 이렇게 되고 요거는 이제 기장 세무사님이나 담당하는 세무사님에서 요거는 다 처리를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세관면 법인 전환의 요건이 있죠. 네, 첫 번째 개인 기업의 기업주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네, 그리고 개인 기업의 기업주는 법인의 발기인 또는 주주여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1인 주주로 많이 하시죠. 여기 지금 같이 계신 여기 전문위원님은 개인 사업자에서 이제 법인으로 전환하실 때 해보신 적 있으세요? 몇 번이요? 몇 번 있으셨어요? 네, 잘하실 것 같은데, 요즘도 최근에 하신 게 있나요? 최근에는 없어요. 최근엔 없어요. 네, 최근에 저도 이렇게 몇 번 해드렸는데, 다 1인으로 원하시더라고요. 1인 100% 주주 있죠. 네, 그래서 대표님이 사내이사 이렇게 하시고, 요즘은 10억 미만에는 감사를 안 두는 것도 아시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조사보고인 했다가 이제 바로 그 다음 달에 빠지기도 하시고, 그래서 대표님께서 그냥 사내 1인 이사로 해서 법인을 설립을 하시곤 합니다. 예, 그리고 업종은 소비성 서비스업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세관면 법인 전환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출자 대상 또는 양수도 대상 자산은 사업용 고정 자산이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또 현물 출자 하시거나 이렇게 신고하실 때 전답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불법용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지목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6번째,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은 개인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도 좀 살펴보셔야 되는 항목이고요. 그다음에 7번째, 부동산 소유와 사업의 형태가 동일해야 합니다. 공동 소유 및 단독 소유 이렇게 어디 보면은 이제는
공동 소유이신데 뭐 세관면 법인 전환할 때는 혼자 이렇게 하신다. 이게 안 맞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공동 소유는 공동 소유, 단독 소유는 단독 소유 이렇게 맞게 가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들어보시면서 그런 의문이 생기실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어떤 때 내가 포괄양수도를 해야 되고, 또 어떤 때는 부분양수도를 해야 되고, 또 어떤 때는 현물출자로 법인 전환을 해야 되는 건지, 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보면, 법인 전환 법인 전환 시 그 방법을 선택하실 때 그 가이드가 있어요. 이 사례를 보시면 내가 나의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제일 처음에 사업용 부동산의 존재 여부예요. 자, 사업용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부동산 포괄로 할지, 부동산을 포괄로 승계 여부를 할지에 따라서 또 예스다. 그러면 설립 자본금 동원이 가능한지, 그것도 예스다. 그럼 뭘로 가요? 세관면 사업의 포괄 양수도로 갑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따져서 가시면 지금 제가 사업용 부동산 존재 여부에 따라서 예스하게 되면 부동산 포괄 승계 여부를 또 생각을 해야 되고요. 부동산 포괄 승계하겠다. 예스 하면은 설립 자본금이 동원이 가능한가? 그랬을 때도 예스로 하시면 이제 세관면 사업의 포괄 양수도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세관면을 받으시게 되고, 근데 이제는 부가세 과세 거래는 안 되고, 개인 사업자는 폐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영업권 평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제가 어제도 그 탁감을 받아봤는데요. 개인 사업자에서 한 3억 5천 정도 영업권이 나왔어요. 네, 대표님께서 그 정도 되게 좋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영업권은 2월 과세가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이제는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사업용 부동산의 존재 여부에서 노예요. 부동산이 없는 거죠. 그러면 포괄 승계 여부를 생각을 하시고 포괄 승계를 하시겠다. 예스 이렇게 되시면 사업의 포괄 양수도가 됩니다. 그래서 세관면은 아니지만 그 영업권 평가를 다 하시고요. 부가세 거래 아니고 또 개인 사업자는 폐업을 하시는 겁니다. 이 사업의 포괄 양수도로 하실 때에는 개인 사업자는 폐업하시고 영업권 평가해서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주총에 특별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업용 부동산은 없어요. 존재 여부에서 노고 포괄 승계 여부도 노예요. 그럴 때는 사업의 포괄 양수도. 요게 제가 조금 이게 오타가 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시면 사업의 부분 양수도가 돼요. 네, 포괄 승계 여부를 다 하시겠다고 하면 사업의 포괄 양수도가 되시는 거지만 포괄 승계 여부에서 노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업의 부분 양수도가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포괄 승계를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부분 양수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관면 없고 또 부가세는 과세 거래되는 거 맞고요. 개인 사업자 폐업 여부는 무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분 양수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영업권 평가 가능하고 주총에 특별 결의를 해야 되고요. 자녀와 동업도 가능하게 됩니다. 대표님들께서 이제 자녀분과 함께 사업을 하시다가 개인 사업을 하시다가 이렇게 사업의 부분 양수도 하시겠다고 해서 개인 사업자는 그냥 놔두시고 자녀와 함께 동업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사업의 부분 양수도로 가시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부동산의 존재 여부에서 사업 부동산이 예스예요. 그러면 부동산 포괄 승계 여부를 생각하셔서 부동산 포괄 안 하겠다. 포괄로 승계 안 하겠다 했을 때는 역시 사업의 부분 양수도로 그렇게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업용 부동산의 존재 여부가 예스고 또 부동산 포괄 승계 여부도 예스예요. 그런데 설립 자본금의 동원 가능은 안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가죠? 네, 세관면 현물 출자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번째 살펴보았던 현물 출자로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세관면 포괄 양수도와 동일하지만 회계감사 감정평가가 이건 필수예요. 왜냐하면 부동산을 감정평가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법인인가가 필요합니다. 주식회사에 그 법인인가를 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법인 전환 방법의 5가지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법인 전환할 수 있는 5가지 이 방법 중에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법인 전환 방법 선택 가이드 이 방법들을 보셔서 이 5가지를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5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제 정하시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시게 되면 이제 저희 과세되는 세금 문제를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또 세관면 법인 전환의 요건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표님들께서 많이 좀 힘드시지만 그래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법인으로 가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증여를 하실 경우도 이제 부담보 증여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세금을 많은 폭을 좀 줄이는 그런 방법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날도 추운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또 궁금하시거나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실까요? 저요? 네, 방송? 네. 아, 끝나고요? 네. 아니요. 보다 보니까 이게 주총 특별 결의를 해야 되는 뭐, 기재가 돼 있는데, 네, 여기 마지막에 그 음, 선택 가이드에서요. 음, 네, 주총 특별 결의는 그 주식수의 몇 퍼센트 이상이 3분의 2 3분의 이상. 2? 네, 왜냐면 보통 대표님들이 그, 어, 많은 분들이 이제는 주식을 많이 안 가지고 계시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2차 세금 그 과세되는 거 때문에 과점주주 안 하시려고 하는데, 이 주총 특별결의 때문에 많은 또 걸림돌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영권을 유지하거나 이렇게 되실 경우에는 이 주총 특별결의 사항 때문에라도 70% 이상은 가지고 계시는 게 또 좋고, 은행에서 또 이제 자금을 융통을 하시거나 그럴 때도 한 70% 이상은 가지고 계시는 게 좋다고 저희는 말씀을 드려요. 근데 요즘은 많은 분들이 1인 주주에서 100%도 가지고 계시지만 70% 이상은 대표님께서 가지고 계셔야지 경영권이나 또 주총에서 이제 특별결의 사항, 또 은행에서 자금 유통하실 때 제일 좀 마음 편하게 부담 없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들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됐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추워서 저희도 겨울 준비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대표님들께서 이제는 영업 환경이나 이 여러 가지가 이제 너무 힘드시다고 하는데 이렇게 세금적인 부분에서 절세를 해드려서 서로 좀 도움이 되고 또 윈윈하는 2019년도 연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